올해 7월 24일 정치국 회의에서 집은 거주하는 거지 투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문구를 삭제했고요. 대도시의 빈민촌 싹 재개발하겠다. 탑다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정책이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 김선영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DB금융투자의 김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랜만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연구원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중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좀 나와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목요일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이 개인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중국 담당을 하셨고 언제부터 하셨고 지금 이제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들. 지금은 DB금융투자에서 중국 관련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200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가네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중국어과를 다니다가 언어의 한계를 느껴서 중국으로 본토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말하면은 뭐 유학 1세대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2세대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6주 과정으로만 뭐 연수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길어져서 5년 가까이 이제 상해에 있게 됐고요. 6주가 아니고 5년이. 네. 그때는 상해 교통대라는 학교가 교통하는 학교야, 뭐 철도학교야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장점이네 모교고요. 근데 한국에 졸업생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상해 교통대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졸업하고 나서 대우증권으로 취직해서 2006년도부터 중국 2006년부터. 관련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10년이 아니고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그러면. 네, 제가 세보니까 만으로 한 17년 좀 넘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잘 알지는 못해요. 아니, 겸손하신 거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먼저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컨트리 가든 문제 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부동산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산업별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역사는 청나라 이후에 청나라. 네. 순원 이때 신해혁명 아마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텍사스 시간에. 네.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순원의 삼민주의라고 해서 네네. 이제 뭐 백성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중에 부동산은 국가 거다. 토지를 똑같이 나누자라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순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비등비등한 후계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많이 알려진 장개석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숭칭닝이라는 순원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둘은 성향은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달라요. 장개석은 완전 민주화를 하자라는 부분이고 숭칭닝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이제 분배로 가자 그래서 공산당하고 성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말할 때 민주화가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고, 네. 한 분은 민주화, 한 분은 네. 이제 공산당,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된 건가요? 출발은 비슷해요. 이제 순원의 사상부터 그거를 믿고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슷하고, 중국 헌법에도 이제 순원의 정신을 이어받아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토지제도가 비슷한데, 우선은 그 당시에 메인은 국민당이었었기 때문에, 공산당은 좀 변방에 있었고 변방에서 점점 커지기까지는 굴욕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을 조금씩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농민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부동산 얘기하다 다른 얘기 있지만 중국은 항상 1호 문건이 농업 문건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정치적인 시계는 10월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그 다음 10월까지 이어지는데 10월 초부터 으쌰으쌰해서
중국 농업주가 들썩거리고요. 어허. 1호 문건은 달력의 1월 첫째 주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음 3월 양회 때가 되면은 조금 수그러드는. 그래서 한마디로 농업 관련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10월 초중순부터 들썩거리다가 3월 한 양회 지나자마자부터는 원래 1호이긴 하지만 그 해에 매해 집중적인 정책은 농업이 아닌 다른 것들이 터지잖아요. 그쵸. 부동산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네. 아니면 뭐 흉안신구 뭐 이런 아하. 다른 프로젝트가 터지기 때문에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트레이딩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다른 돈 버는 얘기였죠? 얘기를 네, 잠깐 했고요. 아니, 농업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봐라.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고, 보내주신 이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게 보니까 페이지 수가 136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쓰신 보고서인 것 같은데, 제목이 그냥 중국 부동산이야. 아, 이런 이제 그 제목은요, 굉장히 자신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중국 부동산? 이거 봐라, 그냥. 됐다. 딴 거 뭐 보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보니까 136페이지니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순원부터 이야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아, 네. 순원의 와이프, 숭칭닝이 아, 네네. 나는 이제 완전히 분매로 가야겠다. 아하. 근데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뭐 숭씨 세자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중국을 좌우한 아하. 세 명의 자매입니다. 송씨 자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에 둘째가 순원의 와이프인 숭칭닝인데 참고로 셋째는 장개석의 와이프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한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둘째 숭칭닝이라는 사람의 상징적인 의미가 좀 컸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공산당이 있고 국가 주석이 있는데 네. 숭칭닝은 국가 주석을 한번 하신 분이에요. 아. 예, 우리 많이 숭칭닝의 시대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네. 이제 취임한 지 한 12일 만에 돌아가셔서 아. 본격적으로 이분이 제3대 뭐 지도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진 않았고요. 네네.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이 국가 주석을 뭔가 원로를 예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가 주석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상이 중국에 많이 옛날부터 자리 잡게 됐었고 이 모택동이 농민을 포함해서 끌어안아서 뭔가 토지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토지 개혁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유지들에 갖고 있는 그 토지들을 완전히 몰수해서 농민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 농민들은 한 번도 내가 뭔가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거죠. 내게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땅이 생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네네네. 그 중에서는 좀 똑똑한 뭔가 운영을 그래도 해보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농민과 그렇지 않는 농민. 그래서 빈농과 부농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소작농이 일어나고 뭔가 빈부격차가 생기고 계층의 격차가 생기니까 처음 공산당이 만들어졌었던 이 모택동의 시대에는 네.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몰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땅이 국가 거가 된 상황은 네.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아. 농민한테 똑같이 나눠주다가 잘 안 되니까 일단 다 몰수하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뒤로 이거는 그럼 집단으로 이 사람들이 경작을 하게 만들자. 그중에 한 명만 특출하게 만들지 말고 집단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집체 체제입니다. 한 300가구, 500가구가 한쪽에서 모여서 한쪽에서는 토법고로를 만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공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그냥 농사를 짓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타가소가 만들어지고 식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부동산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그때 시작의 부동산은 다 같이 모여 살게 하면서 잠만 잘 수 있는 하나의 기숙사 같은 아하.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그냥 태어났을 때 나에게 주어진 집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었고 어디 전근 가고 싶으면 신청하면 국가에서 이쪽으로 가 그러면 그쪽으로 가능하대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부동산은 하나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의 투기성 상품이 아니라 그냥 원래는 거주했던 곳 하지만 나한테 분배됐던 곳이라서 다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인구에 또 플러스 알파
알파가 있습니다. 흑인이라고 얼굴이 까만 사람이 흑인이요? 아니라 네네. 네, 이게 호적이 없는 자, 무호적자를 흑인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뭐 일가구에 한 명만 날 수 있다. 지금은 2명 이상 나와라. 이렇게 좀 바뀌긴 했는데 네. 산하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했었던 거죠. 지금 이제 흑인 얘기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14억 플러스 알파가 물론 코로나 때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중국 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흑인들이 4에서 5억 명 정도가 있다라는 추정을 했었어요. 호적이 없는 사람이 네. 4에서 5억 명. 네. 네, 그냥 많군요. 그들끼리 결혼하고 네. 그들은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됐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해야 되니까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이게 계속 뭔가 지원은 해줘야 되고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고 또 지어줘야 되고 근데 중국은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을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좀 잘 살아보자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가 해서는 안 되겠다. 지방정부야 너네가 좀 해라. 아하. 그래서 통일건설 판공실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요. 네.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의 하나의 이제 한 작은 부서였는데 그 판공실에서도 나 혼자 못하겠다. 네. 어떤 기업들, 우리로 지금 따지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한창 이슈가 됐었던 그 헝다 같은 경우도 네네. 200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헝다가 2006년에 만들어진 네, 회사요? 이 비구이완, 뭐 벽계원, 컨트리 네네. 가든 다 똑같은 회사죠. 이 네네. 1등 이 회사도 2006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네요. 네네네. 주택이 화폐화되기 시작한 게 98년도거든요. 98년부터 집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 그 전에는 저 이사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 줄 서 그다음에 여기 나왔다 그러면 저 집으로 들어가라 이런 식이었던 건데. 네. 물론 그 안에서는 또 다른 비리도 있었겠지만 네. 그냥 보통 사람들, 범인들한테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그냥 보급받는 하나의 보급품이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는 주택을 돈 주고 사라. 이런 화폐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98년도에 심천에서 법이 나옵니다. 심천에서. 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모든 부동산 시장은 심천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뭐 개발 기업들의 현황이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량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심천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 좀 완전 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천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폐화가 시작이 됐고 네. 그때 그러면은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배당받았던 건데 이제 사라 하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면 안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화폐로 사기 시작한 사람들이 약간 돈이 많은 분들. 그래서 뭐 베벌리 힐스에 가보니까 수영장도 있고 대저택이 있다더라. 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형 빌라 중심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긴 처음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집 원래 뭐 정부에서 주는 건데 뭐하러 사?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시진핑 지도부 2기 때부터 네. 집은 거주하는 거지 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럼 바꿔 말하면 그동안에 투기하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했었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초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98년도부터 돈 주고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때 약간 부의 상징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던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그쵸. 약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은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등 기업인 벽계원은 네. 다시 우리 비구이완 벽계원 컨트리 가든 제가 우리 지금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컨트리 가든 도대체 뭡니까? 뭐 이런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섞어서 말씀을 계속 드릴 수도 있는데 다 같은 회사입니다. 뭐라고요? 컨트리 가든. 컨트리 가든 네. 한자로는 벽계원. 벽계원. 이거를 중국어로 표현하면 비구이완. 비구이완. 이 그림 보시면 4선 도시, 3선 도시, 2선 도시, 1선 도시 다 눈에 그냥 딱 봐도 되게 초호화 주택이죠. 그러네요. 네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3, 4선 도시는 우리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약간 깡촌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지역에도 이런 초호화 주택을 지어서 약간 과시욕 그다음에 돈 있는 분들의 3, 4선 도시의 하나의 별장 이런 것들을
짓는, 최근에는 이 회사가 리조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이나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반적인 걸 다 하고 있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호화주택으로 고급화 전략을 폈었고요. 또 하나는 1선에만 집중된 게 아니라 4선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3, 4선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는 너무 1, 2선에 다들 개발이 몰려 있다 보니까 1, 2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도시들 말하는 거죠. 뭐 북경, 상해. 네, 이렇게. 1선 도시는 딱 4개입니다. 북경, 상해, 심천, 광저우 이 4개고 네. 이제 나머지 들어본 동네는 2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데들은 이제 3, 4선이겠네요. 네. 네. 뭐 일부는 뭐 5선까지도 이렇게 나누는 데가 있지만 그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준을 찾지 못해서 저희는 이제 중국판 블룸버그인 윈드에서 제시한 네. 3, 4선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긴 해도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은 전부 1선 도시에서 하고 싶을 텐데 이 벽개원은 3, 4선 도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 정부 말을 잘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왜 여기까지 간 거예요? 네, 딱 포인트를 잘 짚으셨는데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는 투기를 그만해라. 이제는 뭐 서부도 대개발을 해야 되고, 그쵸. 우리 1대1로 하려면 그 지역이 서부가 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전역을 하루 생활권으로 만들자. 그래서 고속철도도 싹 깔았고요. 한마디로 그동안 내 집 앞이 역세권이다. 전체가 다. 중국 전국이 다 내 집 앞이 역세권. 이런 전략을 펴서 한마디로 벽개원 이 회사는 중국 정부의 말을 아주 잘 들은, 판매도 좋았었고 네. 정책과 같이 갔던 회사예요. 그래서 세금도 따박따박 잘 냈었고 네. 헝다 때랑은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헝다는 뭔가 말을 이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혼쭐을 내준 뭐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니,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조심스럽긴 근데 하지만 어쨌든 비슷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말을 잘 들었다. 네. 정부 말을 잘 네. 들어서 아이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터진 건데. 중국 부동산 시장은 풍선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정책으로 꾹꾹 눌러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쭉삐쭉 뛰어나가고 싶은 거죠. 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싶고 뭔가 그랬는데 네. 그리고 저의 이제 중국 지인들 대부분이 4채에서 5채 정도의 집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 부자들하고 친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고요. 그런가? 네네네. 네, 공실이 많죠. 한마디로 공실이 우리가 많다. 집은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많다. 네, 그냥 우리의 합리적인 시각으로 얘네 왜 이렇게 많아? 당연히 공실이 많은 건데 중국은 이게 하나의 코인 같은. 근데 코인보다는 실물이 존재하는 하나의 투기성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냥 오르면 정책이 이렇게 되니까 3, 4선 해라 그럼 3, 4선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쪽에 기업들이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 한마디로 2, 3년 갖고 있으면 더블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게 공실이 나도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되게 신선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젊은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듯 뭔가 대박을 꿈을 찾아서 네. 집을 몇 채 이렇게 산다는 거죠. 네. 또 이건 또 다른 데로 빠지는데요. 네. 중국은 시멘트로 발라서 집을 분양을 하고요. 최근에는 좀 안 그런 우리나라처럼 분양하는 집들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늘어나도 한 10% 정도고 그 동안에는 대부분이 그냥 시멘트로만 형태로만 분양이 됐고 네. 뭐 문을 단다든지 네. 아니면 수전 시설을 단다든지 아하. 뭐 변기를 단다 이러면 이게 중고주택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중고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마트처럼 네. 중국에는 건자재 같은 그런 시장들이 되게 많았고 중국에서 이케아가 잘 되는 이유가 다들 그렇게 뭐 틈만 나면 바꿔요. 그리고 이제 충절이 되면 네. 우리 이번에 가구 한번 뭐 황금색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그래서 가구 자체도 싸고 인테리어나 가구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중국은 뭐 연애 한 번, 2년에 한 번 아하. 이렇게 자주 바꾸는 것도 하나의 풍습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98년부터 이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얼마 안 됐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나 우리 주식에 정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 부동산인데 맞아요. 아직 초기 시장인 거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군요.
그래서 다들 투기했던 거고 그래서 시진핑이 네. 이제는 투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꾹꾹 눌러왔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국은 2020년 1월에 터졌었죠. 네. 그리고 뭔가 정책을 싹 풀어주고 나서 그냥 한 두세 달 만에 거래도 늘고 가격도 쭉쭉 오르니까 이제는 다시 뭔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게 눌러왔던 걸 잠깐 풀었더니 또 말짱 다시.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 정책이. 네네. 그래서 규제를 세게 한 게 헝다 사태를 유발시켰던 3대 레드라인 정책이 2020년 8월에 나옵니다. 2020년 8월에 네. 3대 레드라인.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레드라인 허들을 만들어준 정책이고요. 이제 선순위금을 제외한 부채 비율을 뭐 70% 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 순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기 채무 대비 현금 배수를 1배 이상으로 해라. 한마디로 부채를 줄여라라는 거고요. 이게 자세하게 몰라도 아무튼 부채 비율, 뭐 순부채 비율, 현금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니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 오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개발 기업들하고 지방정부의 관시가 아까 초창기 시작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시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좋게 시작을 했고 계속적으로 키워왔고 네. 대신 10년간 아니 70년간 뭐 아니면 50년간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내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땅이 국가 건데 왜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국가가 그동안 GDP 성장에서 부가 늘어난 부분을 국부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배가 불러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진핑 정권 이전에도 네. 후진타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시작하려고 했었고 구체적으로 세게 시작을 한 거는 2020년 8월.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줍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이 레드라인에 뭔가 걸리면 그래서 다 걸려서 빨간 등급이 되면 2021년 1월 1일자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조항을 내겁니다. 그중에 설마 그러겠어? 그동안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랬었다가 이제 타겟이 됐던 게 헝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헝다가 이슈가 됐던 게 작년이었나요? 2021년 1년에 네.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이제. 네. 21년에 한 4월 정도였어요. 갑자기 헝다가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1+1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먼저 산 사람들은 네, 그렇죠. 뭐야, 그래서 3월에 샀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진짜 웃긴다 근데 집 한 채 사시면 한 채 더 드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 코로나 터져서 중국에 못 가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신문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헝다가 모르긴 몰라도 자금난이 있구나. 이게 보다. 알려졌고 2021년 9월 뭐 요 정도 때 채무 불이행이 나타나면서 이게 그냥 꾸준히 근데 정부 자체가 에서 지원해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 안 도와줘요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컨트리 가든 문제가 헝다도 뭐 해결됐는데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제2의 헝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네네. 중국 중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바꾸지 않았었고 그냥 조금 완화하는 정도 그리고 금리는 낮췄었어요. 5년물 LPR을 낮추면서 부동산으로 소비를 가능하게끔 소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줬었는데 올해 7월 24일 정치국 회의에서 집은 투기하는 거 아니야 이 문구를 삭제해 버렸고요. 그래요? 네. 7월 24일.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그렇게 좋은 정책이 나왔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정치국 회의는 보통 또 정치국 회의는 말 그대로 정치회의예요. 네네. 그런데 1년에 3번 정도 경제를 다뤄줍니다. 그게 이제 4월, 7월, 11월이고 4월은 3월에 양회를 해보니까 한 달간 해보니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아니면 이거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발표하는 자리라
뭔가 정책이 확 바뀌진 않습니다. 네. 한 달 만이니까. 네. 그리고 11월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10월 초중순 아니면은 뭐 11월 초까지 3중전에 4중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서열 1등부터 한 350등까지가 모여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 중전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중전회를 하고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나오니까 정치국 회의가 나오니까 정책이 변하진 않습니다. 아. 그런데 7월은 네, 왠지 7월 그러면 중간에 왠지 뭔가 반기에 중간 점검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GDP가 7월 18일 요 정도 나오니까 아하. 한번 반기를 끝내보고 이제는 요렇게 좀 해보자. 우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8월 베이타이어 회의에 해보자라는 키워드가 제시되는 자리가 정치국회의인데 네. 이번 정치국회의는 키워드가 나온 게 아니라 보통은 공동부유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국제 항공 노선을 확대하겠다. 이런 되게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비, 자동차, 가전, 가구에 대한 소비를 좀 확대한 얘기를 우리 31일 날 뭐 오후 3시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되게 구체적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결국은 투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거주하는 거지 투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문구를 삭제했고요. 그리고 한층 더 나아갔습니다. 이 대도시의 빈민촌, 인구 500만 명 이상 사는 빈민촌을 싹 재개발하겠다. 네? 재개발 키워드가 제시가 그래요? 됩니다. 그동안과는 정부 자체의 스탠스가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부동산을 다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면에는 네. 이 정도로 해야 경기가 사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진핑 정부가 7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야, 이거 지분 투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철회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날이네요. 네. 그 이후로 각 부서들, 뭐 네. 중국의 26개의 부서들, 그다음에 각 지역이 31개의 지역, 그 밑에 수십 개의 현들까지도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출 지원을 해주려고 한다. 아하. 우리는 뭐를 뭐 1가구에서 1주택 사는 것처럼 만들겠다. 뭐 네. 이렇게 정책들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풀어준 싹 거고. 바꿔 나가고 있었어요. 탑다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정책이 많이 풀린 상황입니다.